제가 일단 설명을 하려면 좀 쉬운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한강 등등을 예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하나 예를 들면은 징기스칸 아시죠? 우린 징기스칸 그러거든요. 근데 발음은 칸이 아니라 하한이거든요. 한과 칸의 중간 형태고요. 이런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발음은 약간씩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징기스칸이 뭐냐면 징기스칸이라는 거죠. 즉 임금이란 뜻이에요. 대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상을 보니까 이런 칸들이 많았던 거죠. 돌골족들은 전부 다 임금을 칸이라고 불렀어요. 계민가한부터 해가지고 부민가한 전부 다 한자로 가한 또는 땀 한자에서 한, 음은 전부 다 칸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투르크계, 몽골어 계통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칸이라고 그랬어요. 임금을. 그러니까 임금은 칸을 뜻하는 거죠. 이런 한자말이 우리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백제도 아니 신라에 보게 되면 칸 있잖아요. 박혁고세, 고서칸. 그죠? 마리칸은 머리칸이란 뜻이죠. 그때 관직에 오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야는 9개의 간이 있었잖아요. 구간. 그죠? 유천간을 비롯해서 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관직에도 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간이 있었는데 이 간은 크게 보면 임금을 뜻하기도 하지만 으뜸되는 사람들을 다 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한자로 우리가 말한 가한 같은 경우로부터 쓰기도 하고 또는 땀 한자 써가지고 물수변에다가 쓰는 간자 쓰는 경우도 있고 오간처럼 막대기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도 알맹이 한자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로 쓰여지거든요. 한자로는 여러 개 쓰여지지만 음은 전부 다 한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우리가 말하는 한국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다른 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부를 때 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란 국호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국이란 국호는 가장 큰 국가, 가장 으뜸되는 국가, 가장 최고의 국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알타이어에서 한이란 것이 이렇게 최고의 개념을 쓰여진다면은 임금을 뜻할 때 한 또는 칸이라고 부른다면은 국명도 그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인류 역사상에서는 특히 알타이어계를 집단에서는 나라를 한국으로 부른 경우가 있어야겠네요. 우리도 한국이라고 불렀으면은 알타이어계 집단들도 한국이란 국명을 많이 가졌겠네요.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 39개 정도가 되지만은 더 찾아질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러시아를 240년 동안 지배했던 것은 킵차크 한국이죠. 시베리아 어원이 되는 시베리 칸국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게 되면 2014년도인가요? 그 푸틴이 크림 사태 개입한 게 2017년인가? 이때 보면 나이팅게일이 참여했던 크림 전쟁이 있었던 곳이 크림 칸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아스트라 칸국도 있고 뭐 칸국들 많죠. 그리고 동쪽으로 오게 되면서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원나라 때 있었던 킵차크 칸국, 일한국 칸국,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등등 있고 그게 쭉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위구르 계통의 나라들도 한국이란 국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한국이란 국명을 사용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가잖아요. 중앙아시아면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가는데 주로 많이 가는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키르기스탄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고 트루크메니스탄도 있고 타지키스탄도 있는데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우즈베키스탄이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가 통과하는 지점이고 실크로드의 주역이었던 소구띠인들이고 우리와도 고구려들까지 연관되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나라들이 있는데 도시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부하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러시아에 합병됐잖아요. 19세기 후반에 말에. 그리고 거기는 부하라 칸국이에요. 시바 칸국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과의 주로 좌파계통이지만 이동희 씨 같은 경우에 연관됐지만 이런 시바 칸국 이거 다 칸국이에요. 그러니까 칸국들이 많이 있었고 위구르계에서도 칸국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칸국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기는.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이 칸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호 한국은 제가 비약되고 확대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원 의미를 볼 때는 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지구상에 있었던 알타이어계 사람들이 생각했던 한국이고 그
그런 한국의 한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역사 속에서의 사만의 또는 한국의 이런 명칭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종이 이걸 추구한 것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고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 것은 바깥 세계에서도 알고 있다. 그건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혹시 정한론이라고 들어봤죠? 정한론은 한국을 정벌하자는 이론이거든요. 일본 근대사의 두 축이 있는데 그중에 한 축이 사이코 다카모리잖아요. 큐슈 세력이죠. 가코시마 세력인데 사이코 다카모리가 주장한 내용이 바로 정한론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이란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일본이 건국할 때 일본의 천손인 니니기노미토가 내리잖아요. 아마데레스 오미카미에서 니니기노미토가 고토가 쭉 하늘의 자손이 내려올 때 내린 곳이 어디냐면은 가락군이 닿게 그리고 한자로 한국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한국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일본 열대 곳곳에는 이렇게 음은 가라지만 그리고 때로는 한자가 빌공자 우리가 가라라고 하잖아요. 일본말. 아니면 매울신자 이렇게 변질됐지만 원래는 또 당나라 당자로 변질했지만 원래는 바로 우리 한국 할 때 한자를 쓰여졌고 음은 바로 가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명이라든가 어떤 명칭이라든가 심지어는 국명에서도 한국이란 말이 남아 있었고 왜 그런 의식이 남아 있고 왜 그렇게 사이코 다카모리가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조선을 공격하고 조선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을 내세운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실학자들이 일부 얘기를 했지만 한 개념이 사라졌고 일본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정한론을 주장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종은 1897년도에 이러한 예를 들면서 대한제국이라고 단호히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럼 고종이 그렇게 바깥 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다. 그리고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 주장할 때 한이란 글자 사용한 게 이게 다 저희가 표면적인 사료로는 남지 않았지만 한 표면의 사료가 남아 있죠. 일부는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지만 그 한자라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용례 자체는 본격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 논쟁 자체가 없었고 용례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정황을 이렇게 따져보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념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도 사만이 있기 때문에 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례도 한이란 말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말고도 중국의 사료에도 일찍부터 나오는데 제가 지금 확 머리가 잘 안 떠오르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쓴 논문을 보면은 나와요. 제가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국호는 조선 계통의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 계통의 언어가 있고 또 한 계통의 언어가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거든요. 보세요. 한사군 및 열국기에 보게 되면은 사만, 강유, 기주현 이렇게 해서 70여 개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한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만의 문제는 삼국지라든가 후한서, 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한왕이라고 칭했거든요. 마지막 위만에게 멸망되기 전에 마지막 왕이 내려와서 칭한 것이 한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원래 그 한왕이 내려와서 한인왕을 칭한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다시 한왕을 칭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창안한 것이 이병도 선생에게는 한시조선이에요. 우리 기자조선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한시조선이라고 부르자. 이거는 바로 이 기록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황태현 교수가 조사한 건데요. 이렇게 무지하게 나오네. 제가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네. 사만이란 말은 삼국유세 25회, 삼국사계 7회, 그리고 고려사 절여에는 188회, 고려사에는 234회, 그리고 뭐 왕조실록에는 너무나 많고요. 승종원 일기에도 191회가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였는데 우리가 이런 기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논쟁이 되거나 우리가 살아있는 용어로서의 그 언설의 기능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제 있었는데 음. 그거를 이제 실제로 표면에 끌어낸 사람이 고종이. 그렇죠. 그 시기가 된 거죠.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910년 5월 30일 제3대 통감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다케, 이 사람 초대 총독이잖아요. 비밀리에 구성된 거래요. 병합 실행 방법 세목을 수립하는데 1조에는 한국을 계칭하여 조선으로 할 것,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국치일에 순정이 발표한 칙령 제318조로 보면은 한국의 국호는 개정하여 지금부터 조선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어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일제시대 때 조선은 당연히 써야만 되는 용어고 일본인들이 강제한 용어고 한국이란 용어는 일본인들이 써서는 안 돼라고 법령으로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다 대한독립군부터 해서 대한독립선언서부터 해서 다 대한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걸 계승한 거죠. 더 질문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가 아까 우리나라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거 돌아가서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제가 조사했을 때는 발견 못했거든요. 네. 19세기 말까지 한국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국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구상에서 알타역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시 인식한다면은 한국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한국이란 용어를 쓰니까 기분은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한 정통론이 있고 우리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한이에요. 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너무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역사를 봤는데 한 그러면 자꾸 한스러움의 한을 떠오르는 신방변에 있는 한을. 근데 우리 민족은 한은 그런 게 아니라 한민족은 말 그대로 최고라는 것, 하나라는 것, 으뜸이라는 것에서 진리라는 의미에서 한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호를 한국으로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죠. 저는 조선은 the failed state, 실패한 나라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국호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고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런 노력을 기울였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한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 책을 한 권 냈거든요. 그 책은 제목이 광개토 태왕과 한고려의 꿈이란 제목의 책이에요. 이때 저는 한고려국이란 말을 쓰고 싶었는데 흔히 말하는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세리 신서거든요. 거기서 편집자가 국자를 빼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수용했지만 설득시키기 힘든 거죠.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새롭게 통일을 해야 된다면 통일정부의 국명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북한에서는 고려 연방제니까 고려를 원하고 남한은 당연히 한국 정통론을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고구려 전공자니까 고구려의 국명은 원래 장수왕 고려였잖아요. 그 고려 명칭이 들어가는 걸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이라는 명칭도 들어가니까 합성 명사로 한고려국이라고 지었는데 이때 한은 대한민국의 한일 수 있지만 가장 큰 고구려라는 뜻도 되잖아요. 가장 우리가 하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설정한 통일 한국의 명칭은 한고려국이라고 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갓이 중요하듯이 알타여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칸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좋은 거죠. 시간이 좀 더 있는 것도 질문 없어요? 저 다 했는데. 다 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 청년과 학자의 시간을 마감하는데요. 8.15인 많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많지 오늘은 대한민국이란 국호의 정당성 그리고 국호의 어원과 의미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침 이승환 군이 질문을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저로서는 설명을 미흡한 대로 좀 할 수가 있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몽골의 대초원 늑대와 달려가자.